인사할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포스트 발표 장려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우수연구원상, 201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성과 9선에 선정, 2019년도 9선에 선정, 2020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연구성과 100선에 선정, 다 선정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츠버그 대학교 출신입니다. 현재 부산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교수로 계신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 오셨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주 엘리베이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엘리베이터가 예. 뭐 여기저기 이제 뭐 SF 영화나 이런 데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이 하여튼 오랫동안 우주로 나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 이제 제시했는데, 그중에 현실적인 건 지금 이제 로켓이잖아요. 하지만 좀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지구는 인류의 요람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요람에서 살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실로코프스키. 예, 이분이 취미가 우주 여행에 대한 공상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우주로 갈 수 있을까? 근데 이분이 이제 19세기에 태어났는데 도저히 이제 아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내가 만든다 이런 거죠. 이상 로켓 방정식이라는 식도 만들게 되고요. 이분이 약간 그럼 과거의 일론 머스크라고 볼 수 있나요? 이분이 코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로켓 방정식은 어떤 거죠? 로켓의 초기 질량과 나중 질량, 그만큼의 이제 질량을 소모했을 때 얻게 되는 속도 변화에 그렇죠. 대한 아이디어란 상태에서의 속도 변화에 대한 식이죠. 예. 그래서 이분이 파리에 여행을 갔다가 에펠탑을 봤는데요. 당시 중력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중력의 영향을 좀 덜 받을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중력을 좀 줄이거나 상쇄시키거나 없애는 어떤 그런 방법이 없을까? 공학적으로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저 탑이 엄청 높아서 정지 궤도까지 닿는 건축물이라면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구 주위를 도는 어떤 뭐 위성을 하나 그려놨는데,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구 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있고, 이제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바깥 방향으로 작용하는 원심력, 그리고 그렇죠. 두 개가 밸런스를 이루는데,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중력이 줄어들죠. 자, 근데 원심력은 커져요, 올라갈수록. 그래서 이제 중력은 점점 줄어들고 원심력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원심력이 커져서 중력을 이제 상쇄하는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지점이 또 정지 궤도에 해당해요. 정지 궤도라는 거는 지구의 자전 속도랑 일치해서 지구에서 봤을 때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궤도를 말하는데, 이 정지 궤도까지 닿는 건축물의 꼭대기에 가면은 중력이 안 느껴지는 거죠. 왜냐? 이제 원심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니까 그렇죠. 땡기는 힘, 위에서 땡기는 힘, 아래서 땡기는 힘이 똑같으니까 그렇죠. 이제 나를 땡기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런 위치가 저기다. 그러면은 뭐가 좋으냐? 우리가 이제 지표면에서 로켓을 날릴 때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가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지구가 꽉 붙들고 있으니까. 탈출하려면은 엄청 큰 속도가 필요한데, 여기까지 도달한 다음에 여기에서는 쉽게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중력의 영향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우주 엘리베이터의 처음 공식적인 문서로 적힌 발명자 뭐 컨셉을 개발했다라고 이제 보통 이제 얘기를 하죠. 거대한 건축물의 대명사 바벨탑이 있죠. 바벨탑을 지으려다가 뭐 실패를 한 건가요? 저도 잘 모르는데. 저게 이제 바벨탑을 짓는데 느낌 좋았어요. 초반에 느낌 좋아가지고 가즈아 하다가 그렇죠. 신이 조금 기분이 안 좋죠. 신이 봤을 때 놀고 자빠졌네? 이러고 이제 언어를 만들어 온 거야. 이제 말이 안 통하잖아요. 네. 그래서 말이 안 통하니까 싸움이 나서 뿔뿔이 터지고 바벨탑은 거기서 끝. 이제 결과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만히 놔뒀어도 결국 못 지었을 겁니다. 왜 못 짓냐? 그 콘스탄틴이 제시한 타워도 그렇고 이 바벨탑도 그렇고 높이 올라가다 보면은 항상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그만큼의 하중을 견딜 만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압축 구조물로는 정지 궤도까지 닿는 구조물을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어떡하냐? 이거를 막힐 때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는 역발상을 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지어서 올리지 말고 정지 궤도에서 케이블을 늘어뜨려서 만들자라는 구조를 제안해요. 그래서 이 유리, 이분이 1957년에 그때 학생이었어요. 심지어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대학원생인데 엄청나게 튼튼한 물질이 개발됐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게 뭔지는 오피셜하게는 안 알려져 있는데 후세 사람들이 요즘 말하기로는 그라파이트 휘스커라는 물질
이라고 추측을 오. 해요. 흑연으로 된 뾰족하게 생긴 물질인데 아, 그럼 그 물질을 듣고 정지 궤도에서 어떤 케이블을 늘어뜨린 다음에 어. 그거를 레일 삼아서 기차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우주선을 발사하는 이런 거를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잡지에 투고를 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했고요. 예. 그 다음에 제롬 피어슨이란 우주 엘리베이터의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앞에 요 두 분 포함해서 요 세 명이 지금 현재 학계에서 인정하는 각각의 독립적으로 우주 엘리베이터 개념을 제시한 사람이다. 야, 라고 근데 이게-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요 구조가 지금 현재 제일 널리 통용되고 있는 우주 엘리베이터의 구조인데요. 여기 이제 파란색 선으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정지 궤도고요. 오. 선이 여기까지만 있으면은 무게 중심이 정지 궤도보다 아래니까 우리가 핵심은 무게 중심을 정지 궤도에 놓아야 이 우주 엘리베이터가 무너지지 않고 지구랑 같이 자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무게 중심을 맞춰주기 위해서 예. 선을 더 길게 뺀 다음에 그렇다고 무한히 길게 하면은 경제적이지 않으니까 너무 아깝죠. 카운터 웨이트를 둬서 균형을 잡아주는 이게 지금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네. 그냥 정지 궤도까지 줄을 놓으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떨어져. 왜 떨어집니까? 어쨌거나 얘가 당기는 힘이 이 끈 전체를 봐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정지 궤도에서 안 떨어지게 만들려면 뭐가 거기 있어야 되냐? 무게중심이 있어요. 무게중심이. 그러니까 이제 끈을 더 길게 늘려가지고 놓는다는 거죠. 무게중심을 정지 궤도에 놔야 된다. 그런 구조가 지금 일반적인 구조예요. 야, 그리고 밑에 지구를 보면은 이게 네. 지금 지구를 북극을 쳐다보는 뷰예요. 그 말인즉슨 여기 이제 우주 엘리베이터가 적도에 있는 태평양 어딘가에 설치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도 적도에서 뽑아 나온다. 왜냐? 가전하는 방향이 거기니까 네, 네. 일단은 올라가기 쉬워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원심력도 그쵸. 제일 제일 세니까. 세고.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이 구조로 만들면은 아무 재료나 써도 돼요. 이론적으로 풍선껌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아서 클락이라는 분이 계시죠. 예. 네, 이분이 그 아까 전에 피어슨 그분이랑 코웍을 많이 했어요. The Fountains of Paradise라는 소설을 쓸 때 이제 피어슨 자문을 받아서 우주 엘리베이터에 굉장히 디테일한 디자인을 했어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아서 클락의 3법칙이 있더라고요. 있죠. 어떤 노년에 정확하게는 distinguished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대가들, 노년의 대가가 뭐가 가능할 거야라고 하면은 거의 맞아요. 그쵸. 근데 그분이 뭔가 이거는 불가능할 거야라고 어. 하면은 그거는 거의 틀릴 가능성이 없다. 아, 이게 이제 아서 클락의 1법칙이거든요. 무조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년이 가능하다면 네. 되고 안 된다도 된다. 과감하게 어떤 거를 꿈꾸고 연구를 해도 된다. 그쵸. 그다음에 이 법칙이 있어요. 가능성의 한계를 발견한 유일한 방법은 될 때까지 해보는 거밖에 야, 없다. 불가능할 때까지 시도를 해봐야지만이 가능성 한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음. 가능성은 그만큼 열려 있다. 자, 또 아서 클락이 이제 우주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 우주 엘리베이터는 모두가 비웃기를 멈추고 난 50년 후에야 건설될 것이다. 지금은 되게 이제 우주 엘리베이터 만든다 그러면은 그게 되냐? 이렇게 다 비웃죠. 그런데 그쵸. 비웃기를 멈추고 나면은 50년 뒤에 건설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좀 허무맹랑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두가 비웃고 있을 때 이미 진지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이에요. 이 단어는 세상을 바꾸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컨소시엄이 있어요. International Space Elevator Consortium이라는 게 있는데 예. 컨소시엄에서 매년 이제 학회를 개최해요. 저 박사학위 때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요 학회를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시고는 한마디 하셨죠. 세상 오타쿠들 다 만났다. 진짜 나사 과학자들도 오시고 학교 교수님들도 오시고 진짜 공상과학 오타쿠들이 이렇게 많이 온 학교는 처음 봤대요. 그래서 이 오타쿠 분들이 우주 엘리베이터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에 대한 이론적 구상을 다 끝내놨대요. 웬만한 건 다 했대요. 진짜. 덕후들이 다 했다. 네. 근데 핵심 문제가 네.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뭐가 이제 미싱 링크가 뭐냐? 다들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사실 구글에서도 우주 엘리베이터를 시도했었어요. 구글 X라는 비공개 연구 프로젝트 팀들이죠. 여기에서 우주 엘리베이터를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예. 관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료가 없다. 이 구상을 해결하려면은 엄청나게 튼튼한 재료가 필요한데 없다. 그러고 여기에서 이제 카본 내노튜브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맨 밑줄에 보면은 구글이 이런 튼튼한 물질이 나올 때까지 일단 관망 중이다. 이런 상태죠. 나사에서는 이런 대회를 열어요. 스트롱 테터 챌린지.
누가 센 케이블 만드냐 이런 대회가 있을 정도로 예. 나사에서도 어쨌든 그런 튼튼한 재료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재료가 필요하냐? 일단은 엄청 튼튼해야 되는데 인장 비강도가 높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100GPa 이렇게 돼 있는데 인장 비강도라는 말이 좀 낯설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인장 비강도를 알기 위해서는 인장 강도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인장 강도. 인장 강도는 인장, 즉 어떤 물체를 잡아당긴다는 얘기예요. 예. 잡아당겼을 때 변형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원래 길이가 있을 거고 어떤 힘을 가해서 잡아당겼을 때 변화한 길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변형률이란 거는 변화한 길이를 처음 길이로 나눈 게 변형률이에요. 예를 들어서 10cm 하던 물체를 12cm가 되도록 당겼어요. 2cm가 늘어났으니까 변형률이 20%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가해지는 힘이 있을 거잖아요. 요거를 이제 응력이라고 하는데 그 정확하게는 단위 면적당 가해진 힘, 이게 이제 응력이라고 하는데, 자, 응력과 변형률을 이해했으면은 응력 변형률 곡선이라고, 이제 요거는 재료 전공하시는 분들이 맨날 보는 그런 곡선인데요. 가로축이 변형률, 세로축이 응력인데요. 어떤 재료를 잡아당기면서 늘어나는 정도에 따라서 받는 힘을 플랫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 잡아당겨지다가 언젠가는 끊어지겠죠. 그래서 이 재료가 버틴 최대의 스트레스, 응력, 그게 이제 인장 강도라고 해요. 네. 근데 인장 강도는 재료들마다 이제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게 지금 가로축이 변형률이죠. 그 그러니까 세로축이 응력이니까 힘이 점점 가해질수록 점점 늘어나는데 점점 늘어날수록 더 당기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다가 버티다가 못해서 얘가 끊어지겠죠. 끊어지기 순간에. 직전에 제일 많이 견딘 힘, 그것이 바로 그게 인장 강도.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못 견디고 대신 많이 늘어나죠. 근데 이제 스틸이나 아주 모듈러스가 높은 이런 딱딱한 재료들은 요 기울기가 높고 강도도 높은데, 그래서 인장 비강도는 뭐냐면은 예. 인장 강도를 밀도로 나눈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네. 자, 인장 강도가 높은 재료는 일단 튼튼한 건데 단위 면적당 버틸 수 있는 힘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을 때 똑같은 모양이 있을 때, 근데 이제 인장 강도는 면적을 똑같은 재료로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인장 비강도는 뭐냐면은 면적도 똑같은데 밀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인장 비강도가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거대한 구조물이잖아요, 우주 엘리베이터가. 그러면은 자기 자체의 무게를 견디다가 끊어져요. 자기 자신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나도 못 버티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인장 비강도가 어렵다. 우주 엘리베이터계에서는 되게 중요하고, 그러고 여기에서 소름 돋는 게 하나 있어요. 단위를 써놨잖아요. 유리. 아까 전에 그 유리예요. 단위는 사실 그 분야의 어떤 레전드를 그 분야의 중요한 물리량의 단위를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사실 유리는 그 덕후 모임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람들만 써요. 다른 재료의 분야에서는 유리를 잘 안 써요. 약간- 그렇습니다. 아니, 중요한 건 여기서 핵심은 인장 비강도로 비교를 하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튼튼한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 그럼요. 금문교.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리지. 여기에 갔더니 이 단면, 여기에 쓰인 케이블의 단면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케이블 단면 이거 확대해 보면은 굉장히 이 스틸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철을 기반으로 한 소재로 만들면은 야, 예. 이런 우주 엘리베이터는커녕 이런 다리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굵은 게 필요한 거죠. 이게 아까 그 피어슨의 논문에서 발췌한 그림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캐릭터리스틱 하이트라는 게 이제 가로축에 나오는데, 세로축은 이제 덴시티, 밀도예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재료가 스스로를 얼마나 그 길게 버틸 수 있느냐라는 거를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면은 가로축의 오른쪽 끝에 있는 게 그라파이트, 흑연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등이 이제 다이아몬드. 이것도 탄소죠. 가볍고 튼튼한 거는 탄소 재료가 인류가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서 테이퍼 레이시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예. 뭐냐면은 우리가 기다랗게 우주 엘리베이터가 있을 때 꼭 같은 두께로 케이블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은 굉장히 긴 우주 엘리베이터 속에서 어떤 부분은 좀 더 하중을 많이 받고 어떤 부분은 하중을 적게 받아요. 그러면은 좀 힘을 많이 받아야 되는 구간을 좀 두껍게 해주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이제 재료마다 달라요. 밀도가 높은 재료를 쓰면요, 테이퍼 레이시오가 엄청 커지는데요. 테이프 레이쇼가 크다는 말은 결국 두께 차이가 커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무슨 제일 말입니까? 가는 부분에 대비해서 아. 몇 배가 커지느냐, 최대 두꺼운 부분이. 제일 가벼운 데 비해서 두꺼운 게 몇 배나 네, 커지냐. 그게 테이퍼 레이시오예요. 그렇군요. 아까 봤던 그래프랑 오른쪽에 하나를 더 같이 플롯 해놨는데, 예. 네. 여기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가로축이
여기 캐릭터리스틱 하이트. 그러면은 그 캐릭터리스틱 하이트이 높을수록 테이퍼 레이시오가 뚝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캐릭터리스틱 하이트이 낮으면은 테이퍼 레이시오가 무진장 커요. 그러면은 엄청 뚱뚱해져야 된다는 그쵸,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몇 가지 물질에 대해서 테이퍼 레이시오를 이렇게 계산을 해놓은 그림인데 예. 맨 위에 스틸 같은 경우에는 네. 테이퍼 레이시오가 10의 200제곱. 계산을 해보면은 우주에 있는 모든 철을 다 갖다 붙여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주 엘리베이터로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케블라는 고분자인데요. 케블라가 굉장히 인장 강도가 높은데 그 이유는 여기 이제 벤젠 링들이 스태킹을 하기에 유리한 구조라서 예. 분자 간의 어떤 결합에 유리하고 그럼에도 튼튼하다. 케블라로 해도 테이퍼 레이시오가 10의 8제곱. 그래도 엄청 커요. 10의 8제곱이면 어. 비현실적이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CNT, 뭐 예를 들어서 300메가 유리다라고 치면은 테이퍼 오. 레이시오가 5 정도예요. 오. 그러면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좋습니다. 왜 가볍고 음. 튼튼한 물질이 필요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드림.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